자, 35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 여기 문제의 첫 줄에서 서로 다른 화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열과 조합 중에서는 이제 순열을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자, 뭐 10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일단 이 문제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0개의 똑같은 받침대가 있다. 내가 거기에 화분을 이웃하지 않게 놓을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받침대, 빈 받침대가 모두 10개 있는 데에서 우선은 4개의 화분을 올려놓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빈 화분 받침대는 몇 개가 나오냐면 6개가 나오지. 자, 우리 이렇게 화분을 올려놓은 4개와 화분을 올려놓지 않은 6개를 두고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빈 화분을 떨어뜨려서 한번 놓아볼까? 6개를. 그러면 나한테는 공간이 몇 개가 남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단 말이야. 이 공간 7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서로 다른 4개를 나열을 하면 무조건 빈 화분이 중간중간 껴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어느 쪽 4개를 선택하더라도 2개의 화분이 붙어있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 올려놓고 빈 부분에서 이웃하지 않아야 해 라고 얘기를 하면 빈 화분 받침대 같은 아니면 빈 의자를 아니면 여자랑 남자가 있을 때 여자를 의자에 앉힌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들만 다 이렇게 띄어서 세워놓은 다음 그 사이사이의 개수에 또 다른 걸 끼워 넣는 가짓수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퍼미테이션이니까 765로 계산을 하면 840이 나올 거고 계산은 선생님도 되어 있는 거 보고 설명을 할게. 36번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제였던 거라서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여기에 등장하는 거는 2가지야. 둥근 의자 3개하고 사각 의자 3개야. 그 다음에 학생들도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2명씩 이 6개 의자에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앉을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2학년 학생은 무조건 사각 의자에만 앉아라. 그러면 2학년 학생이 2명이기 때문에 사각 의자에 앉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지금 파랑 색깔 경우 하나, 빨간 색깔 경우 둘,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초록 색깔 둘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지. 이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도 나누어서 3단계로 풀어야겠지. 자, 그 다음에 같은 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한번 여기에 있는 파랑 색깔 부분을 1번 동그라미, 자, 1번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1번의 경우가 어떠냐면 지금 의자가 모양이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순인데 2학년 아이들은 네모 의자에만 앉아야 하니까 우리가 파란색 경우 첫 번째 생각할 거니까 양 끝 사각 의자 양 끝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자, 사각 의자 양 끝에 일단 2학년 아이들 2명을 앉혔어. 근데 이 2학년 아이들 2명도 고정석이긴 한데 지네들끼리 위치 바꿔 앉을 수 있지. 그래서 2학년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이 경우를 2가지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 자, 그리고 나서 빈 네모 의자에는 이제 몇 학년이 앉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겠어? 2가지지 않겠니? 저기에 나와 있는 남은 사각 의자에 1학년 아이가 앉던지 아니면 3학년 의자에 앉아야겠지. 근데 만약에 이 하나 남은 사각 의자에 1학년이 앉았다. 그러면 동그라미 의자에는 3학년만 앉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3학년과 남은 1학년. 이거는 가짓수가 어떻게 돼? 일단 1학년이 이 네모 의자에 앉는 경우는 둘 중에 한 명이니까 2팩일 거고 그리고 남아있는 친구들도 동그라미 의자에 앉혀야 되니까 2팩, 2팩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나는 얘가 4가지를 가지고 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을 네모 의자에 앉혔다. 뭐 그래도 다르겠니? 동그라미에는 1학년 애들 2명 전부에다가 이제 남은 1학년을 앉히겠지.
그러면 우리가 3학년 애들 중에서 골라야지. 그리고 남은 한 명은 자동적으로 동그라미 의자에 앉게 되는 거고, 남은 1학년 아이들도 동그라미 의자에 앉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우리 아까 전에 2학년들 자리 바꾸는 경우 몇 가지라고 얘기했어? 2가지. 그리고 네모 하나에 1학년이 앉거나 3학년이 앉아야 하니까 4 더하기 4를 생각을 하면 모두 몇 가지? 32가지가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빨간 색깔 두 번째 경우 생각을 해볼게. 지금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네모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2학년 친구들을 고정으로 앉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고민해? 방금이랑 똑같은 거 고민해야 되겠지? 어떤 거? 저 하나 남은 네모 자리에다가 우리가 몇 학년을 앉히면 될까요? 1학년을 앉히면 될까요? 아니면 3학년에 앉히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 아마 이때 나오는 가지수는 똑같은 이유로 4가지 나올 거예요. 그럼 나는 이때도 계산에 크게 힘들이지 않고 위에랑 똑같네. 그래서 32가지를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세 번째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가 있는데 이 중에서 2학년을 이 자리에 앉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 하나 남은 이 사각 의자에 몇 학년이 앉는다면 1학년이 앉는다면 어떻게 앉을 수 있는 거지? 라는 거야. 자, 여기 위에서 방금 얘기했던 1번, 2번과는 다르게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야 1학년에 앉혔어. 그럼 남은 1학년은 이 동그라미 중에 어디에 앉게 되겠지. 근데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만약에 이 마지막 동그라미에 1학년이 오면 이 문제는 모순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아예 없애고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오른쪽 끝에 1학년 아이가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 동그란 의자에 몇 학년이 앉아줘야 되겠어? 이웃하지 않은 곳에 무조건 몇 학년이 와줘야 한다? 이 둘 중에 하나는 1학년이 와줘야 한다. 그리고 남은 애들 3학년이 이 중에서 하나 남은 것과 같이 앉아야 한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게 맨 마지막 의자에 1학년이 앉는 게 아니라 몇 학년이 앉을 때도 같이 생각해요? 3학년이 앉을 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헷갈릴까봐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런 거야.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의자에 앉아. 근데 지금 2학년이 이쪽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맨 마지막 네모 의자에는 3학년 학생이 앉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분명히 같은 학년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그라미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애들은 몇 학년은 들어갈 수 없어? 여기는 3학년은 들어갈 수가 없고 아까는 1학년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이 동그라미들 두 의자에는 몇 학년이 앉아야 되는 거야? 남은 3학년 한 명이 앉아야 하고 그리고 남은 자리에는 몇 학년이 앉아줘야 돼요? 1학년이 앉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를 우리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야 될 것 같아. 자, 어떻게 앉힐 거냐라고 물어보면 우선은 우리가 각 각의 경우마다 1학년과 3학년이 양 끝 사각 의자에 앉아있는 경우거든. 근데 여기에는 이 첫 번째 지금 선생님이 네모치고 있는 부분만 가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려면 우리가 맨 끝 사각 의자에 앉아야 되는 1학년 애들을 선별해야 되겠지. 그럼 몇 가지야? 1학년이 2명이니까. 자, 여기는 사각 의자에 1학년이 앉는 경우를 생각을 한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저 동그라미 의자에 무조건 몇 학년 앉혀야 돼? 저 둘 중에 하나는 1학년 남은 한 명을 앉혀야겠지. 그래서 남은 1학년이 저 두 자리 중에 앉을 수 있으니까 2팩이 돼야 되겠죠. 동그라미 두 자리 중 1학년 남은 한 명이 앉는 경우의 수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1학년이 앉았어. 그러면 남은 빈자리가 이 첫 번째 동그라미 자리지? 거기랑 또 남아있던 1학년 네모 옆에 있는 이 동그라미 자리에는 몇 학년이 앉아야 돼? 3학년이 빈 자리에 나누어서 들어가야겠죠? 여기는 3학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수는 얼마가 나오냐면 8가지가 나오는 거야. 자, 이거랑 같은 방법으로 옆에도 할 거야.
자, 이번에는 이 사각 의자에 3학년이 맨 마지막에 앉았어. 그러면 3학년도 2명이니까 나누어 들어가야겠지? 여기에 빈자리 3학년에 앉혀보자. 그러면 3학년 2명, 2가지. 자, 그 다음에 저 맨 앞 동그라미 의자에 있는 몇 학년들이 나누어 들어가야 돼? 방금 들어간 3학년 말고 남은 한 명이 이 자리라든지 이 자리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3학년이 나누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제 빈자리 몇 개 남았어? 2자리 남았네.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1학년들이 들어가야 되겠지. 이팩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몇 가지 나와요? 8가지. 이렇게 나와. 자,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미 기본적으로 2학년 학생들을 나누어 앉혔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네모 사각 의자에 2학년 아이들도 여자 1, 여자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자 2, 여자 1이 들어갈 수도 있지. 그래서 저 파랑색 아니 초록색 사각 의자에 앉는 여자들 나열하는 경우는 이 팩에 방금 맨 끝에 1학년이 앉는 경우랑 맨 끝에 3학년이 앉는 경우를 더해서 값을 냈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32.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경우에서 다 더하면 몇 가지 되는 거야? 64가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내가 저 위에다 계산을 잘못해놨구나. 여기 32가 아니고 16이야. 이렇게 둘이 앞에서 32가지였던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색칠하기 문제가 나오는데 색칠하기는 그때그때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약간의 한계가 있어서 이런 모양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몇 개씩 나누어서 가제수를 구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좋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모양이 있는데 같이 얘기하기 좀 편하게 우리가 이름을 좀 붙여주면 지금 여기에는 몇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냐면 7개 지역이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A부터 G까지 썼거든. 근데 내가 이 중에서 몇 개의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냐면 두 개의 지역을 선택을 하고 6명 중에 1명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5명은 5개를 각각 하나씩 담당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한 명이 담당하게 되는 2개의 지역은 몇 가지 종류로 묶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노가다로 구해야 돼. 그래서 A, B라든지 A, C라든지 아니면 A, D, A, F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거 어떤 애들이야? B, C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B, E 있겠죠.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거는 이게 끝났네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쓰는데, 왜 A, G가 없어? 왜 B, F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기로 했냐면, 서로 이웃한 2개의 지역으로 한 명이 담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웃한 애들의 리스트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C로 시작하는 이웃한 지역은 제가 다겠네. D로 시작하는 거는 E도 있고요. 그 다음에 F도 있겠고 G도 있겠네. 그 다음 E로 시작하는 것도 E, G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 G도 있겠죠. 이렇게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13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6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해야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한 사람당 13가지가 나오는데 6명 중에 1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선택할 경우는 6가지가 될 거고 남은 5개의 지역은 각각 하나씩 담당하니까 나누어서 5명이 나누어서 담당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면 9,360 이렇게 4번이 나오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번을 보면 여기에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0이 들어가 있으면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자연수를 만드는데 제일 큰 자리 숫자에 0이 들어가면 갑자기 3자리 숫자를 만들고 싶은데 2자리 숫자로 내려가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413은 몇 번째야? 라는 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제일 큰 수부터 몇 번째야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제일 큰 수는 누구부터 들어가야 되겠어?
내가 지금 5개를 가지고 만들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일단 5자리 숫자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5자리 숫자에서 여기에는 413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치? 큰 수부터 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5자리 숫자를 총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너네들 중학교 때나 선생님이 해줬던 건데 이렇게 5칸 나눠서 맨 앞에는 0이 올 수 없는 거 알죠? 그럼 얘는 몇 가지? 4가지. 그럼 내가 이 중에서 3을 하나 선택했다고 치면 나머지 4개가 여기에 이렇게 나누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4 곱하기 4팩 하면 여기는 몇 가지? 96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5자리 끝났어. 그럼 이번엔 4자리 숫자를 만들어야 그 다음 순서가 되겠지. 그러면 4자리 숫자를 만들어 볼까? 여기도 0은 안 되는 거 알죠? 0은 안 돼요. 맨 앞에 게.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여기도 4자리 숫자 만드는 거니까 4가지. 그 다음이 남은 4가지의 숫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해야 되죠. 그리고 123과 213, 312는 다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이 아니라 순열, 퍼미테이션으로 가야 하는 거고 얘네들을 계산하면 96가지가 또 나와요. 자, 이번에는 3자리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항상 누구로 시작해야지 제일 커? 4로 시작해야 제일 크거든. 그럼 이제 4로 시작해. 그 다음에 큰 거는 아마 3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랑 몇 개 해보자. 432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431 나오겠죠. 그 다음에 0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4, 3까지 끝났어. 그 다음에 4, 이때로 와야겠네. 4, 2, 1. 4, 2, 3이 먼저 와야겠다. 그치? 그 다음에 4, 2, 1. 맞아요. 그 다음에 4, 2, 0. 그리고 이제 2가 끝났죠. 그 다음이 4, 1, 3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몇 번째야? 물어보면 여기까지 96번째야. 여기까지는 192번째야. 193, 194, 195, 196, 197. 얘는 나 뭐 하나 잘못했나? 답이 199번째라는데? 뭐가 틀렸죠? 192. 요거 안 셌구나.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번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9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만들 수 있는 4자릿수 중에서 54번째. 이거는 똑같은 문제니까 이제 본인이 한번 해보고 40번 같은 경우에는 맞았다고 얘기를 해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41번 같은 경우는 퍼미테이션인데 우리가 퍼미테이션 이렇게 일반적으로 n 들어와 있는 식이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공식 문제죠. 그래서 퍼미테이션을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컨비네이션을 퍼미테이션으로 나타내는 공식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지. 일단 지금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공식은 n 퍼미테이션 r은 어떤 공식이었다? n팩을 n-r팩으로 나눈 값이었다 라고 했던 거 이거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만약에 컨비네이션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 r팩분의 n 퍼미테이션 r. 그래서 얘네들은 r팩의 n-r팩 분의 n팩이 된다라는 이 공식을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해서 41번을 풀어내는 거라서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 자, 우선 좌변, 우변을 한꺼번에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좌변을 먼저 얘기하면 n 퍼뮤테이션 2, 6의 n 컨비네이션 2래. 그러면 얘네들은 n의 n-1 플러스 6 곱하기 2팩 분의 n-1이 되는 거지. 그럼 얘네 계산하면 3일 거고 그러면 4n의 n-1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변 정리할게. 자, 우변에서는 n 곱하기 6시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n 곱하기 3팩분의 6, 5, 4 계산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바로 20n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2차 부등식 문제 푸는 거죠. 4n에 n-1 그리고 여기는 20n 이렇게. 자, 요거 계산하면 n은 어떤 i가 나오느냐 0에서부터 6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퍼뮤테이션에서는 무조건 내가 뽑히는 이 개수가 뽑아야 하는 n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여기랑 같이 매칭을 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n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라서 n이 될 수 있는 게 2, 3, 4, 5, 6 이렇게 5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43번을 보면 여기에서 농구가 이제 12명을 데리고 있대. 근데 이 중에서
12명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4, 4, 그치? 그 다음에 4가 4명을 2명씩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그러면 12명을 나누기를 2, 2, 8. 그치? 근데 또 이 8도 또 나누네? 얼마로 나눠요? 얘네들을 3명씩 뽑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8명 중에서 3명씩 뽑아서, 그러면 여기에는 남는 게 몇 명이지? 2명이 남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몇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5개 팀으로 나누어서 경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은 이렇게 나누어 줘야겠네. 일단은 정해져 있는 4명을 둘둘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이 8명을 3, 3, 2로 나눠야 되는 거네.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4명 중에서 둘로 나누어야 되죠. 이렇게 나누는 거를 문제집에 있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4명 중에서 일단 2명을 뽑고 2명 중에서 다시 2명을 뽑아. 근데 이 2명의 그룹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2명의 그룹과 별반 차이가 없어. 왜? 우리는 2명을 뽑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 1, 2를 뽑나 그룹 2, 2를 뽑나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둘씩 뽑은 거를 우리는 2팩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을 계산을 할 때에는 컨비네이션과 여기 나오는 팩토리얼을 다 이용해야 돼. 그럼 얼마 나오냐면 3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8명을 나누는 거야. 8명을 3, 3, 2로 나눌 거라서 대신 여기에 있는 2명은 남는 애들일 것 뿐이라서 일단 8명 중에서 3명을 뽑아. 그러면 5명 남지. 그 중에서 또 3명을 뽑아.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그룹을 그룹 1, 그룹 2 이렇게 잡았으니까 우리가 뭐야, 그룹 1, 2나 그룹 2, 1이나 똑같잖아.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거를 따로 카운팅을 2팩으로 나누어서 하나만 보는 거죠. 그룹 1과 그룹 2로 나눴다. 그리고 남은 2명을 일렬로 세워야겠죠. 그래야 배치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아마 560 나올 거야. 근데 이것도 모든 12명을 우리가 나누는 방법의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들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두 팀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합의 법칙이 아니라 곱의 법칙으로 가야 됩니다. 3 곱하기 560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80이니까 4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44번도 질문이었구나. 자, 44번에서 여기 집합이 A부터 H가 있는데 여기에서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떤 거지? 라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A, B, C가 무조건 집합 S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무조건이 아니야. 왜냐면 그러려면 이고여야 해.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문제에서 또는이거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고 2개가 안 들어가도 이 문제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또는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고 또 X가 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고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고 이게 너무너무 귀찮은 거죠. 다 O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반영하여 적어도의 방법으로 풀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든 경우에서, 그러니까 NS를 5개 뽑는 모든 경우에서 S에 무조건 A도 B도 C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빼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중에서 어쨌든 S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는 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잖아요. 8개 중에서 우선적으로 5개를 뽑죠. 그리고 나 생각하게. 이게 모든 경우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또 고지고대로 85 계산하지 말고 컨비네이션 성질로 여기 8 빼기 5 이용해서 83으로 계산하면 시간 단축되죠. 그럼 얘네들 얼마 나오냐? 56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근데 내가 이 경우에서 어떤 경우를 빼려고 했죠? 무조건 A, B, C, S에 안 들어가는 경우 빼줘 라고 한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원소들 중에서 여기에 내가 5개 원소를 뽑았다고 해. 근데 여기에는 무조건 A도 B도 C도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5개가 아니라 잠깐만. 아까 몇 개였죠? 8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 8개 원소 중에서 A랑 B랑 C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이 안 들어가는 거를 가지는 조건 중에서 5개를 뽑아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뽑아야 되는 건 5개인데 나한테 가질 수 있는 선택권도 5개라서 5씨 온 거지.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되죠. 그래서 모든 경우는 방금 구해놓은 게 56에서 A, B, C 빼고 남은 5개 중에서 5개를 뽑아야 되죠? 1을 빼는 거야. 그러면 55.
4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선분을 긋는 것 뿐이라서 어디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돼. L에서 몇 개? 우리 두 개 선분 그린다는 문제 읽어야 돼. 그러면 L에서는 어쨌든 두 개가 선택이 돼야 되겠죠. M에서도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두 개의 점을 순서대로 그려도 되고 크로스가 돼도 되고 이건 지네들 마음이지.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이 되면 무조건 우리는 두 개의 선분을 그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L에 있는 5개의 점 중에서 일단 두 개를 선택하고 M에 있는 9개의 점 중에서 일단 두 개를 선택해서 얘네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 이 두 개의 점은 나한테 뭘 만들어낸다? 선분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이걸로.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계산하면 돼요. 여기 아마 10 곱하기 36일 거거든. 이것도 많이 풀면 외워져. 360 이렇게 나오겠죠. 46번은 맞았다고 했고 우리 47번. 자, 47번 같은 문제도 너무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서 우리가 그냥 바로 외워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를 생각해줘야 되느냐? 나머지들은 점점점 함수값들이 클수록 커지는데 어디만 조금 특이하네 라는 생각이 드냐면 이 부분이 특이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게 나한테 문제를 푸는 키를 주죠. 이렇게 일단 가족권은 1번 경우 2번 경우 전부 다 만족하는데 맨 마지막에 나만 하나는 F7이 제일 클 때 하나는 F7하고 마지막이 똑같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푸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가족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 2, 3 다음에 4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 중간에 F3보다 F4가 커 이런 멘트로 연결된 고리가 없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때는 1, 2, 3 끊고 4, 5, 6 끊고 이 조건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1, 2, 3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집합 A에서 집합 A로 가는 함수니까 내가 1부터 7 중에서 아무거나 랜덤으로 3개를 뽑아요. 그러면 얘는 수체계이기 때문에 내가 1, 5, 6을 뽑아도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고 내가 1, 2, 3을 뽑아도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7개의 원소 중에서 함수값들이 될 수 있는 거 3가지만 뽑아서 크기 순서대로 F1, F2, F3을 정해놓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몇 가지가 나오냐? 얘는 35가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 F7이 제일 큰 경우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자, 요거 한번 보자. 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7개 중에서 랜덤으로 내가 4개만 뽑으면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 1번 같은 케이스는 7개 중에서 4개 뽑으면 되죠. 근데 우연치 않게 컨비네이션 성질로 방금 위에서 했던 35가 또 나오는 것 뿐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는 써야겠다 헷갈릴까봐 F4, F5 그리고 F6까지만 대소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개 중에서 일단 3개만 뽑아요. 그리고 이 F6이 된 애는 F7이랑 자동으로 같죠? 자동인 거죠. F6 때문에 F7이 나오는 게. 그래서 여기도 계산을 하면 우연치 않게 여기도 73이 돼서 무조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연치 않아서야 그럼 얘는 또 3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4, 5, 6, 7을 뽑아내는 경우는 둘을 합해서 35 더하기 35니까 얼마냐면 70이 어이구 35 더하기 35니까 70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가에서도 몇 가지? 35가지. 방금 여기에는 나도 모두 몇 가지 나왔어? 70까지 나왔죠? 따라서 저 35와 70을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얼마 나온다? 2450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48번은 또 이 밑에 있나 보다. 자, 48번 같은 경우에도 9명이 여기는 최대 몇 명이 탈 수 있다? 4명까지 탈 수 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서로 다른 세대라는 말이 있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차가 다른 거예요. 뭐 하나는 동그라미 차, 하나는 세모차, 하나는 네모차니까 내가 여기에 나누어 타는 방법도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 그룹으로 나누어야 돼. 그럼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얘네들이 아무 차나 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B그룹이 동그라미 타는 것과 A가 동그라미 타는 건 다른 카운팅이라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이 문제는 일단 어떻게 풀자. 일단 그룹을 나누자. 자, 그룹을 어떻게 나누느냐.
4명을 3그룹으로 나눠야 된다. 그치? 아니지. 9명을 3그룹으로 나눠야 된다. 최대 4명까지만 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뭐 1명, 4명이 최대니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2명으로 시작하면 2, 3, 4 순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 3, 3으로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눠보자. 9명 중에서 1명. 그럼 이제 남은 8명 중에서 4명. 남은 4명 중에서 또 4명인데 이 그룹이나 똑같은 그룹이니까 카운팅 2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2팩분의 1 이렇게 생각해줘야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얘네들 어디에다가 서로 분배해줘야 돼요. 방금 내가 한 거는 분할이라고 해, 얘들아. 여기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우리 사람을 그룹으로 나눴어. 이제 분할했어. 이제 서로 다른 자동차에 태워봐. 분배해봐. 그러면 3팩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밑에도 같은 방법이거든. 얘는 9명 중에서 2명을 뽑고 7명 중에서 3명을 뽑고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요. 얘네들은 다 다른 숫자의 그룹이니까 중복되게 카운팅된 건 없고 대신 이렇게 한 분할을 세 팀한테 분배해야 되죠. 여기는 9명 중에 3명 뽑고 여기 6명 중에서 3명 뽑고 3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3명씩 그룹이 똑같이 3개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3팩분의 1을 해준 다음에 3팩만큼 분배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됐니? 자, 그래서 여기를 계산을 다 하면 나중에 계산도 혼자 해보고 맞춰봐. 여기 숫자 큰 거 나오는 거 이상한 거 아니거든. 이 단원에서는 1680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11,130가지 이렇게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같은 문제를 좀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얘네들은 좀 패턴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9개의 접시를 딱 어느 줄에만 넣을 거야? 가로줄에만 넣을 거야. 그러니까 세로줄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근데 대신 얘네들을 2개, 3개, 4개로 진열을 하고 싶대. 근데 칸이 몇 개 칸씩이야? 5칸씩이지. 그러면 봐봐. 무조건 첫 번째는 3개, 두 번째는 2개, 세 번째는 4개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 그건 없는데 일단 내가 가로줄은 3개 줄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번째 줄이든지 간에 2개, 3개, 4개로 나뉘어져는 져야 될 거 아니야. 몇 칸 중에서? 5칸 중에서. 그리고 또 5칸 중에서 2개는 나눠주고 5칸 중에서 4개는 나눠줘. 그러면 어쨌든 내가 나눠놓은 이 그룹이 3개의 가로줄에 나누어 들어가게 되겠죠. 각각. 그래서 이 모든 애들은 OC3, OC2, OC4로 나눈 다음 얘네들을 가로줄 3개에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식이 이게 끝이고 계산하면 3,000 이렇게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50번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총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선 어떤 조건을 줬냐? 우리가 열로 보는 거죠. 열이라는 건 세로 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의 합 1열, 2열 중에서 무조건 누가 더 커야 된다? 여기에는 A2가 더 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생각을 하면 일단 얘네들 몇 개 있죠? 4개 있죠. 얘네들 그룹핑을 해요. 그러면 그룹핑하는 애들은 몇 가지 있어? 4개 중에서 2가지 선택했어. 그 다음에 남은 2가지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하자. 그러면 2개씩 선택한 이 그룹은 2팩분의 1까지. 왜냐면 그룹 1, 그룹 2는 똑같은 거니까 하나를 묶어야겠죠. 자, 그랬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여기에서 2개의 조를 1열, 2열을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에는 답을 A1하고 A2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눴잖아, 그룹을.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몇 개씩을 넣어야 돼? 각 조에 2개의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2가지, 2가지. 그래서 곱하기 2제곱으로 계산하면 끝나요. 이렇게. 쌤, 지금 선생님은 크기 고려를 안 하셨는데 이걸로 끝나도 돼요? 아니야, 나 크기 고려했어.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서 뭘 했다고? 나 분할했지. 분할을 2그룹을 했어. 그 그룹 중에 제일 큰 거 A2라고 놓을 거야, 무조건. 왜? 문제에서 이걸 아니까.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 문제는 내가 뽑으면 자동적으로 크기가 정해져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다.